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즉석사주풀이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지식인에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공부가 될 만한 내용, 사주풀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골라서 직접 사주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좀 봐주세요.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저는 85년 12월 3일 음력 저녁 9시 40분생, 남편은 80년 3월 4일 해가지고 궁합을 보는 것 같아요. 궁합 보는 거는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토정 비결 질문.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토정 비결이 아니라 사주학이니까요. 넘어가고요. 남자 92년 생, 여자 94년 무슨 생해서 사주궁합 좀 봐주세요. 사주궁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띠로 둘째 생각 중인데 잘 맞을까요? 아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해서 두 명의 사주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타 이름 추천, 이름 추천해줘요 하는데 요거 장명이기 때문에 장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이 이름 감정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장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사주 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초보여서요. 내용이 없고 그냥 사주 좀 봐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운세가 궁금합니다. 1981년 5월 2일 음력 묘시 남자입니다. 결혼했고요. 삼재라고 들었는데 2019년에는 금전적으로 그렇게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정말 힘든 한 해였고 죽고 싶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좀 풀릴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981년 5월 2일 음력 묘시 남자. 생년월일을 꼭 보시고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생년월일을 당연히 표시하시고요. 결혼했고요. 삼재. 이분이 81년도면은 닭띠죠. 81년이 닭띠고 이번에 삼재에 해당하는 띠가 닭띠, 뱀띠, 소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삼재가 맞는 것 같아요. 81년생이면은 닭띠니까요. 삼재가 맞는 것 같고요. 2019년에는 금전적으로 그렇고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요. 금전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사업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면은 일반 월급쟁이들은 파산이 잘 안 되죠.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한 해였고 죽고 싶었습니다. 보면은 심적으로 많이 힘든 분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올해 좀 풀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 운세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81년 5월 2일 음력 묘시생이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삼재에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원전 운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산, 요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2020년 운, 경자년이죠. 이게 핵심 키워드들 같습니다. 우선 삼재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복삼재가 있고요, 평삼재, 악삼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재가, 이번에 삼재가 든 띠가 닭띠, 그리고 소띠, 그리고 뱀띠가 삼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닭띠, 소띠, 뱀띠가 모두 삼재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삼재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닭띠, 소띠, 뱀띠는 다 안 좋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삼재 종류에 따라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로 나눕니다. 복삼재는 당연히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3년 동안. 평삼재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삼재는 아주 안 좋은 걸 얘기하거든요. 삼재는 분명히 3년에 걸쳐서 옵니다. 그 3년 동안 좋게 오면은 복삼재, 그 다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평삼재, 안 좋으면 악삼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를 보고 복삼재인지 평삼재인지 악삼재인지 나눠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금전운하고 파산 관련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운. 그리고 사업운이나 금전운을 보려면은 식상생재를 봐야겠죠. 식상생재가 과연 됐는지. 그리고 특히 재성운을 봐야겠죠. 재성운을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힘들었으니까 삼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악삼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식상생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이거는 우울증을 봐야겠죠. 마음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정신적일 나타나는 것은 건강적으로, 건강 오행 중에 나무를 봐야겠죠. 나무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우울증이 있고 요러면은 분명히 사주 오행 중에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의 질이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은 쇠기운이 오는 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이 경자년의 경자가 큰 쇠기운을 말하는데, 이분 사주에서 큰 쇠기운이 올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분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세력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세력을 보면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만세력을 보면은 81년 남자
남자 81년 5월 2일 묘시생이면 대충 6시 정도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81년 음력 81년 5월 2일 묘시생 맞죠? 시즈가 묘목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만세력도 맞춰 놓겠습니다. 보자. 이분 사주를 보면은 임자일주생이네요. 임자일주생이고요. 일간은 임수죠. 일간은 임수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같은 물이죠. 월간의 개수, 일지의 자수, 시간의 개수가 이렇게 있네요. 사주가 강해 보입니다. 사주가 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 연간의 신금, 연지의 유금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같은 오행이네요. 같은 편이죠. 같은 편입니다. 사주가 매우 강합니다. 사주가 강하고, 원래 사업할 때는 사주가 좀 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식상생재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남의 세력 보면은 월지의 사화, 시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남의 세력을 보면은 이 사주 전체는 완전히 물바다죠. 사주는 물바다예요. 완전히 물바다고, 이 물바다에 의해서 이 불기운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요 나무는 물이 오면 좋지만 물이 너무 많이 오면은 썩어버립니다. 특히 시지의 묘목이 그냥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떼기거든요. 풀이에요, 그냥. 그래서 엄청난 물이 와서 풀이 이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거의 부목이 되죠. 요것도 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오행이 보면은 요 불은 거의 꺼졌고요. 이 월지사화는 거의 꺼졌고, 그 다음에 시지 묘목도 질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물에 둥둥 떠다니죠. 이 묘목이 식상이에요. 상관이죠. 식상. 그 다음에 월지사화가 재성. 이게 식상생재가 되나요? 이 엄청난 물기운의 물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가 이 불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이 불을 위한 땔감이 돼줄 수 있을까요? 젖은 풀로 불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분이 식상생재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식상생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식상생재가 전혀 되지 않고요. 식상생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운을 보면은 이분이 기축대운이거든요. 운에서 그러면 식상생재가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2019년 기축년이면은 흑기운의 대운이란 말이에요. 흑기운은 불의 힘을 빼죠. 흑기운은 불의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도 사업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경인대운이면은 좀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10년 대운인 경인대운이면은 이 잇목 큰 나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한데, 사주 원판도 식상생재가 안 돼서 사업하기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대운인 기축대운인데
재성의 오행인 이 사화가 힘을 잃거든요. 이 기축 때문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식상생재에 대한 어떤 질문은 해결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삼재가 왔는데 복삼재인지 평삼재인지 악삼재인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해년부터가 이제 삼재 시작이거든요. 모든 대한민국의 닭띠들은, 이분이 닭띠죠. 닭띠들은 기해년이 모두 삼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 기해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해년부터 삼재가 시작되고 삼재 기간은 19년 기해년, 20년 경자년, 21년 신축년 이렇게 가게 되죠. 기해년은 큰 물이 오는 해라고 봐야 돼요. 작은 흙과 큰 물이 오는 해인데 이분한테 물이 오면 좋은가요?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 자체가 물바다기 때문에 또 물이 오면은 여기 시지에 있는 묘목, 식상, 월지에 있는 사화, 재성 모두 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가 와야 됩니다. 이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이 물바다를 빨아먹을 수 있는 큰 나무가 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악삼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20년 두 번째 삼재, 눌삼재라고 그러죠. 두 번째 삼재는 경자년. 경자년은 큰 쇠기운이 오거든요. 사주 전체가 물바다인데 쇠기운이 오면은 물을 더 강하게 해주죠. 그래서 경자년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년도 마찬가지로 신축년도 쇠기운이거든요. 쇠기운이고 그 다음에 지지에 축토를 깔고 있어요. 이 신금이 오면은 작은 쇠 조각이라도 물기운은 세집니다. 그리고 이 축토가 여기 지금 월지의 사화랑 연지의 유금이랑 합쳐가지고 사유축 합금을 합니다. 그래서 물기운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 사화가 변질되거든요. 이 재성이 변질되면은 재물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하기 나쁜 거고요. 그래서 신축년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모두 악삼재입니다. 악삼재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고 싶다고 했어요. 되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 오느냐. 우울증은 사주 오행만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모든 건강운은 사주 오행만 보면 되는데 사주가 물바다인 분들이 감정의 폭이 큽니다. 좋을 때랑 나쁠 때랑. 근데 이분은 지금 사주가 물바다죠. 물바다고, 그리고 머리 정신을 관장하는 오행이 나무거든요. 나무의 질이 좋지가 않아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실 거고 우울증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증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지금 이 정도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이 글로 써진 것밖에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리치료 등을 받으셔야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심리치료 등을 받아서 어떤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사주 원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경자년은 어떨 것인가. 이분 또 사주를 보면은 이 월지사화가 재성인데 재성은 재물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배우자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월주가 부모궁이거든요. 부모궁에 이 사화가 절지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부모궁에 아버지를 뜻하는 이 사화가 절지로 잡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분 아버지의 복을 잘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주 요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 대운을 보고, 이분 어렸을 때 보면은 9세부터 18세까지가 임진대운이에요. 임진대운도 물기운이 강하게 오는 해거든요. 그리고 연지의 유금하고 그 다음에 요 임진대운의 이 진토가 합을 해가지고 강한 쇠기운을 만든단 말이에요. 물기운은 오고, 그러면 사주에 물기운이 강하면서 이 사화가 꺼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2020년 경자년 운세를 봐드리면은 아까 삼재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자년도 좋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경자년에 자수를 봐야 됩니다. 이 자수가 물기운이거든요. 이 물기운이 오면서 이 자묘형사를 이루거든요. 자묘형살이 식상과 같이 온다는 얘기는 의식주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뜻도 되고요. 또 이분이 시주가 자식궁이거든요. 그리고 요 사지로 잡혀 있어요, 자식궁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식주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식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일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년도 신축년도 마찬가지로 신축년도 사유축 합금이 되면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축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분은 큰 나무가 와야 좋아요. 그래서 이 삼재 기간 19년, 20년, 21년 끝나고 이민년부터 큰 나무가 오거든요. 운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4년도 정도에 좀 좋은 운이 제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운기가 바닥을 쳤던 운기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아지니까요. 좀 참고 지내길 좀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운이 사업하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9년도부터 10년 대운이 기축, 무자, 정해가 오는데 이분은 나무운이 와야 좋은데 나무운이 안 오거든요.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월급쟁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분 사주의 장점을 보면은 도화살이 상당히 좋게 지지에 많이 깔렸습니다. 시지에 묘목, 일지에 자수, 연지에 유금이 있거든요. 도화살이 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난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술 기능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도 좋고요. 협상 능력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도화살을 살려서 기술 기능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월급쟁이 요런 일들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런 도화살을 잘 이용해서 한번 좋게 한번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이버 지식인 사주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